안녕하십니까? 예, 둘째 주고요. 먼저 요약집으로 이론 정리하고 해당되는 파트 끝나면은 기본서에 있는 종합 문제 가지고 또 문제 풀고 하면은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중에서 총칙 부분을 공부했었고, 총칙 부분에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문제 한 문제 내고, 용어의 정의 6개를 정확한 뜻을 물어보는 게 한 문제 내고, 또한 뭐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또 한 문제를 또 내고,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요거를 선택하는 거를 또 한 문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관련된 내용에서 한 문제 내고, 공인중개사 제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또한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이런 데서 한 문제를 내고 하는 거에서 지난 시간에 5문제 내지 6문제 나오는 걸 공부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는 걸 지난주에 했어요. 이제 자격 취득했으면은 자격증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자격증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 등록을 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 오늘 이제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를 공부합니다. 그게 바로 요약집 14페이지에 있는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요거를 오늘 첫째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약집 14쪽입니다. 자, 14쪽에 봤더니 3장인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및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여기서는 이제 3문제 정도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내용은 많고 좀 어렵지만 문제는 적게 나오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좀 특별히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살며시 이해하면서 넘어가면은 무난하게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등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록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라는 것은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 앞가림도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중개를 잘못하더라도 중개를 잘못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중개 업무를 하면은 안 되겠죠. 또한 파산자와 같은 사람, 전혀 돈이 없는 사람, 이것이 사람들 중개업에 종사하면 파산자가 의뢰인 돈 갖고 튄다 이거죠. 그래서 파산자도 중개업계 못 들어오겠고, 또한 이제 전과자, 쉽게 해서 이제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계약 체결케 하고 협박이나 일삼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등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중개업계에 들어오지 못하겠죠. 물론 이런 사람들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할 수가 있지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에 2사람이 있다 했어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럼 그 말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거 똑같은 말인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2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었는데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취소당하면은 3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 못 봐요. 두 번째는 시험에서 컨닝에다 적발되면 그 시험 무효 처분을 받는데, 무효 처분을 받으면 무효 처분이 있은 그날부터 5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못 봐요. 요 2사람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못 보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도 즉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은 중개업계는 못 들어오는 거죠. 미성년자는 성년 될 때까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금치산, 한정치산에 대한 종료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파산자는 복권될 때까지는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전과자는 석방되고 3년 될 때까지는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개공도 될 수 없고 그밖에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보조원 될 수 없고 그밖에 법인의 사원 임원도 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결격 사유는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인데 요거는 둘째 시간에 할 것이고 첫째 시간에 등록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하는데 여기서 두 문제, 결격사에서 한 문제 해서 이제 두 문제부터 맞히는 걸 첫째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1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의 양가로 1번 의미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유심하게 보고 암기하세요 하는 거는 별도는 몇 개 없어요. 이제 그런 것만 유심하게 보고 나머지는 그냥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이해만 하고 그냥 쭉 넘어가면 돼요. 예, 등록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안 들려요? 지금도요? 지금 잘 들려? 그러면 붙여서 할게요. 예. 그러면 등록이라는 의미부터 봅니다. 등록이란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사실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이라는 그 장부가 있어요. 그 장부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라고 개업공인사가 됐다는 것을 이름을 장부에 올려줘요. 그 장부 이름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이라는 장부예요. 장부에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이때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국가가 지금 공적으로 인정해준다 그 말인데요. 쉽게 해서 개업공인사가 됐다는 것을 장부에 이름을 올려줬다. 그게 바로 등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의 성격인데요. 성격도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뜻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일단 등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다. 즉 중개업을 하려면 먼저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을 지키려고 등록을 한 것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등록을 한 사람이 중개를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건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거래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록은 단지 법을 지키기 위한 요건일 뿐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적법 요건일 뿐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효력 요건은 아니다. 계약의 효력 요건은 아니라 이거예요. 2번 등록은 대인적 성질로서 일신 전속성을 갖습니다. 즉 등록은 사람인데요. 자연인 중에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연인에 대해서 등록을 해줬거나 또는 법인에 대해서 등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럼 이 등록의 효력은 등록받은 그 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등록받은 그 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일신 전속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세 번째 등록은 행정관청의 기속 행위의 성질을 갖습니다. 즉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하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누구한테 등록을 하는지 등록관청을 봅니다. 그 중에서 양가로 1번 등록 신청자 바로 밑에 거기 별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가르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합니다. 가로 닫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요거는 알아둬야죠. 결국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가로 내용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개공은 또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중개업계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사무소를 별도로 차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설령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이미 등록이 된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 이분들 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는 공인중개사이지요. 그렇지만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다른 중개업소에 이미 근무 중에 있다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자격만 취득하였을 뿐 전혀 지금 중개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자격증 섞여 먹고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격증 사용하고 있는 개공이나 소공은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은, 즉 미성년자라면, 금지산자, 한정지산자, 파산자, 전과자라면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도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으며,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려면 먼저 학원에 등록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라 하여 당연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부터 취득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지만 변호사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3명의 변호사가 검찰에 고소가 돼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있죠. 그냥 중개업을 했더니 고발 들어와가지고 지금 변호사도 재판받고 고지 있으면 이제 벌금 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을 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업무 정지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거예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해서도 영업정지 기간 끝나야지만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록 관청. 등록을 해주는 관청이 누구냐 이거예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물론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주된 사무소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한테, 물론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려면 그 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제주도라는 특별자치도는 구가 없으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시, 서귀포시와 같은 행정시의 시장이 되겠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구가 없으니까 세종시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세종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여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 소지하고 있는 시장한테 또는 군수한테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등록관청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 소지하는 시장이거나 또는 군수이거나 구청장인데요.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것이고, 그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그 시지역 안에 구가 일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이 관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등록 과정에서 일단 최소 한 문제 이상을 출제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되는 과정은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되어 중개업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양가를 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자가 등록 기준부터 먼저 갖춰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한 장 넘어가면은 16조 계약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등록 신청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16종 밑에서 두 번째 줄,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주는 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17쪽 중간에 보면 등록이 된 후 바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됐지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일정한 조치사항을 해야 돼요. 즉 동그라미 1번 인장 등록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업무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여 등록증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18쪽에 동그라미 3번 보면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를 하고, 이런 걸 다 한다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5번째 단계가 18쪽 양가로 5번 중개업무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록이 되어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는 총 5단계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되어 업무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등록 신청자가 등록 기준을 갖춘다. 두 번째는 등록 신청한다. 세 번째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준다. 네 번째는
등록된 후 업무하기 전에 일정한 조치사항으로서 인장 등록하고 보험 가입하고 등록증 걸어놓고 요거 다 한다. 마지막 5번째는 중개 업무를 해시 시작한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등록 절차가 이루어진다라는 큰 흐름을 잡고 그 첫 번째 단계인 등록 기준 요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쪽 밑에서 한 7번째 줄 양가라일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부터 봅니다. 등록 기준은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매년 출제가 되지요. 그럼 이 등록 기준에 대해서 일단 밑에 탕구장 표시가 있는데 거기다가도 밑줄 주세요. 별표를 해놓든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먼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첫째 시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3가지가 있었다 했죠. 첫 번째는 등록 기준, 두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기준, 세 번째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놨다 그 말입니다. 요거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는 것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 레파토리인데요. 이게 틀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인중개사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외국 공인중개사 다 등록 기준을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고 법인도 우리나라 법인, 외국 법인 다 등록 기준만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건, 외국 공인중개사건 갖춰야 될 등록 기준 중에서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전제 조건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등록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전과자, 파산자 등은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여 2가지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오른쪽에 니은번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요 2가지 기준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아놔라,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건물을 얻어놔라, 요 2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무교육 이수부터 보겠습니다. 실무교육 매년 시험 나오는 거예요. 또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바로 이제 오른쪽 넘어가세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물론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당구장 표시예요. 다만 실무교육 받지 않고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즉 과거에 개공으로 등록을 했지만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과거에 소공으로 근무했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즉 퇴직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다든가 하면은 실무교육 다시 받지 않아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매년 나와요. 즉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돼요. 이런 것을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것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이제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 확보를 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중개사무소 건물이 있어야지만 손님 맞아서 커피도 같이 마시면서 계약서도 써야 되겠죠. 그럼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원칙은 중요하니까 별표세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로가 중요한 거예요. 가로가 무조건 출시하는 거죠.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제외한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등록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라는 것은 모델하우스라든가 또는 재난구호소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확보하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전의 건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준공이 된 거라든가 어느 정도 미리 사용 허가 떨어지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준공 검사, 준공 인가를 받았다든가 사용 승인 또는 일부 사용 허가를 받았다든가 하는 건물은 아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할 때 그 확보의 방법은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로 확보해야 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되고 그 밖에 타일의 건물을 전세하고 또는 임차하고 또는 사용대차하거나 그 밖에 기존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다른 계공의 공동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유 또는 전세, 임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것은 바로 기존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다른 계공의 공동사용 승낙이 여기에 등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 봅니다. 우리나라에 주된 영업소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인이건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외국 법인이건 등록 기준을 갖춰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밑에 중요한 게 있죠. 당구장 표시.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하고 특수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기업이죠.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협. 이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 경매 대행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토지 건물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12조에 농협은 별도의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에 대한 세 가지 중개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 등이 바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특수법인인데요. 이런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등록 기준 자체를 갖추지 않아도 등록 신청하면 100% 그냥 무조건 등록을 해준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거의 매년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특수법인을 제외한 일반 법인은 등록 기준 5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이 5가지를 갖추기 전에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이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임원사원, 대표자 임원사원은 전부 다 법인과 같이 책임지는 주인들인데요. 이분들이 결격 사유자가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단 한 명의 이사감사, 즉 이사감사는 임원사원이라고 하는데 임원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 전과자 이와 같은 결격 사유자가 있는 법인은 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격 사유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인은 총 5가지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 거기다 별표를 3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 한 문제를 여기서 낸다 이거예요. 100% 출제를 낸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공부할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는 시험장에 갈 때까지 꼭 알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상법상 이 법인은 어떤 법인이어야 돼요? 상법상 회사인 법인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되고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이은 법인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지문상에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상법상 회사이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이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로 내용이 또한 중요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해놨습니다. 그럼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은 협동조합은 공동 생산하여 공동 판매를 목적으로 한 조합체를 형성한 그러한 법인체이기 때문에 영리조합에 해당합니다. 이때 협동조합에 농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협을 제외한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이를 협동조합이라고 하고 협동조합은 영리조합이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동네에 있는 마을 청년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농악 이런 거 같이 풍물놀이 같이 친목 모임을 만든 단체, 단순한 풍물놀이 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든 단체에 불과한 게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돈 벌려고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게 아니지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 있어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 없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법상 회사이어도 되고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이어도 되는데 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도 유념해 두셔야 되겠죠. 뭐 상법상 회사는 상법에 규정된 회사를 말하는데요. 5가지가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그 밑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5개가 상법에 규정된 회사이다. 따라서 시험지문상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하면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고 자본금 5천만 원에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해도 옳은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법인 설립을 왜 했느냐? 그 목적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된 법인체여야 합니다. 그럼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7가지가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1번 중개업. 요거는 이제 나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본업으로 할 업무가 바로 중개업이 되겠고요. 2번부터 7번까지는 묶어놓고 겸업이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1번 중개업은 본업, 즉 중개업이 되는 것이고 2번부터 7번까지는 겸업, 즉 부업이 되는 건데요. 부업을 하더라도 2번부터 7번까지 해당되는 6가지 업종의 부업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다면 어떤 업종을 더 부업할 수 있냐? 2번부터 7번까지 두 문자를 대면 관상, 기분, 소경이 됩니다. 관상, 기분, 소경. 관리대행에 밑줄 치고 관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담에 밑줄 치고 상자의 동그라미. 그럼 경영 기법 제공에서 밑줄 치고 기자의 동그라미. 분양, 대행 밑줄 치고 분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사업체, 도배업체 등의 소개 밑줄 치고 소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매, 공매 밑줄 치고 경자의 동그라미 하면은 중개업, 관상, 기분, 소경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어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개업 및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면은 등록을 할 수가 없겠지요. 왜? 감정평가업은 이 7가지 업무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7가지 업종에 해당하는 것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중 일부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건 이 7가지 업무 전부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건 이 7가지 해당되는 업무를 할 목적이라면은 전부건 일부건 포함되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지문이 될 거예요. 왜? 중개업뿐만 아니라 관, 상, 기, 분, 소, 경 등의 일부 업무를 할 목적으로 또는 전부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주면 틀린 지문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법인의 주인들이 대표자 임원사원인데요. 이 대표자라는 주인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데 임원이 1명밖에 없다. 그러면 1명의 3분의 1 이상은 1명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1명의 3분의 1 이상도
한 명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두 명이라면 두 명의 3분의 1 이상도 한 명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세 명이라면 세 명의 3분의 1 이상 역시 한 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네 명이라면 3분의 1 이상은 두 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9명의 3분의 1 이상은 몇 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3명. 10명의 3분의 1 이상은 4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이 이제 포함한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제외한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법인의 대표자 사원 임원이 모두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을번. 대표자를 포함하여, 심표는 포함하여요.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수업을 포함해서. 즉,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 실무 수업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미음번. 법인도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확보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 건물은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하면 등록할 수 없다라는 거. 또한 예외적으로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허가, 사용승인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등록을 해준다는 거. 그러한 건물은 법인 소유 건물이어도 되고 타인 건물을 전세 또는 임차 또는 사용대차 그 밖에 기타 등등으로서 기존 다른 계공의 공동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라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이 5가지 기준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럼 5가지 기준 오늘 오전에 첫째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다른 거 다 몰라도 돼도 이거 등록 기준 중에서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건 무조건 한 문제를 내니까 다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네,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그 첫 번째 그 법인은 무슨 회사?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때 협동조합에 비해서 어떤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두 번째는 이 법인은 어떤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세 번째, 이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네 번째,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마지막 5번째는 법인도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요 5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서 겨우 한 문제 맞춘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등록 기준 갖췄으면 등록을 하러 가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16쪽 두 번째 단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 됩니다. 자, 그럼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등록 신청 읽어보겠습니다. 1. 등록 신청.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 등록 신청서 양식에 등록 요건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즉 등록관청에게 이 같은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지 없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등록을 신청하면서 저를 개공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신청하면서 제가 개공이 되면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땐 요 도장 찍을게요 라고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 업무 보증 설정 신고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 보증 설정하면 보험 가입인데요. 등록을 신청할 때는 아직 개공이 된 게 아니지요. 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받아주고 개공이 되지 않았을 때, 즉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을 때도 그 사고를 보험금으로 배상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이라는 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할 때 일체 할 수가 없고 등록이 된 후부터만 보증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는 같이 할 수 있어도 보증 설정 신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등록 기준에 보증 설정을 미리 할 것, 이게 등록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서를 내는데요. 이 등록 신청서에 표시된 개공의 종별 표시는 둘로만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따라서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에 표시된 개공의 종류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둘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으로는 표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서식, 예를 들면 등록증이라는 서식,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이전 신고서 서식, 휴업, 폐업 등을 신고할 때 내는 신고서 서식 등 모든 다른 서식에는 개공의 종류 표시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인지 법인인 개공인지 부칙 규정의 개공인지 이렇게 구분하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등록신청서 서식에만 개공 종류 표시가 부개공 표시는 빠져 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부개공으로의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당구장 표시 마지막 등록 신청 후 즉시 중개업을 한 것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 신청을 했지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지요. 등록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무등록 상태지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등록이 된 후 중개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지만 등록이 되기 전 등록 신청만 했지 아직 등록되기 전에 등록 신청한 후 바로 즉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럼 등록 신청서에 등록 요건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이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등록 신청서에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첨부하는 서류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건, 외국 공인이건, 우리나라 법인이건, 외국 법인이건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실무, 교육, 이수, 확인증, 복사해서 제출한다.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건물, 즉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했다라는 서류입니다. 이때 건물 확보 서류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이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반명 한 판, 사진 한 장,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등록 신청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는 서류, 요거를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건 시험에서는 오히려 등록 신청할 때 제출을 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주의라고 있을 거예요. 주의. 찾으셨어요? 주의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주의에다 별표하세요. 자,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건 제출하지 않고요. 건물 확보서를 낼 때 건물 확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건축물 대장도 제출하지 않고요. 또한 법인이 등록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그 이유는 세 가지의 공통서류는 발급검자가 오직 국가기관뿐이고 사기관의 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가 없는 서류들입니다. 즉 자격증은 오로지 시도지사만 발급해 주는 거지 다른 사기관에 위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건축물 대장은 시군구청장만 발급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기관이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도 역시 등기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사기관은 일체 발급할 수가 없는 국가기관만이 발급하는 서류는 2001년부터 행정 업무가 전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기관까지는 서로 전산망을 통해서 그 서류를 직접 지들끼리 확인을 할 수 있고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만이 발급하는 이 어떤 자격증,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법인 등기부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 보증 설정 증명 서류도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지요. 그럼 결국은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세 가지인데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두 번째 건물 확보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 세 번째 사진 한 장. 요거 세 가지는 사기관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구점이 생겨야 돼요. 아니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이거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니까 시도지사가 발급하지 사기관은 발급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구점이 뻗뜩 들어야지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사기관인 협회 또는 대학 등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교육이 협회에도 위탁되어 있고 또한 부동산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 위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11월 달에 정식으로 공인중개사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전광역시장이 줄 텐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 실무교육 받으러 가게 되면 뭐 근처에 있는 협회에서 실무교육 한다 해가지고서 야 나는 저쪽에 유성 쪽에 있는 거기 협회 사무소에 가서 교육받으러 가야지 해가지고 12만 원 이렇게 내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무교육 받고 나면 딱 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렇게 해서 실무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대전대학교 이런 경우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기관이에요. 사기관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신 교육을 위탁받아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 수료증은 시도지사가 실시해가지고 지도지사가 발급해준 실무교육 수료증일 수도 있고 또는 대학이나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무교육 수료증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은 사기관한테 위탁돼서 실무교육 수료증을 사기관이 발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 수료증은 등록 시정할 때 제출한다. 그런데 국가기관만이 발급하는 자격증, 건축물 대장, 등기부 이런 것은 제출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인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는 그 위에 있는 세 가지 서류에 하나 더 냅니다. 그게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전과자가 아니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요. 신원조회를 통해서 다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외국인은 우리나라 등록관청이 직접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자기가 전과자, 또라이, 생또라이 이런 게 아닌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 하나를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이 있습니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외국 법인은 위에 있는 기억, 내연, 디귿 세 가지 서류에 하나를 더 냅니다. 그게 바로 외국 법인 등기부를 말하는데요. 외국 법인 등기부라고 나와 있지 않고 시험에서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외국 법인 등기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를 제출하지 않지요. 근데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서 외국 법인 등기 내용을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과 달리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 법인 등기부를 하나 더 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서류 하나를 더 내는데 그게 바로 신원조회를 할 수 없으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은 하나 더 낸다. 외국 법인은 법인 등기 내용을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나를 더 낸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서류를 제출했더니 빠꾸 시키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돈을 안 냈대요. 아, 그러면 등록 시정할 때 돈을 내는구나. 예. 봤더니 그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수수료 납부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일 중개사무소를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지역에 있는 건물로 두고서 등록을 신청한다면 중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구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변경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고 많은 정도 수준이면 되고 이해만 하면 되는데요. 일단 종별 변경이라는 것은 개념이 어떠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탈리하여 계속 중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개공이 법계공으로 바꿔서 계속 중개업을 하거나 반대로
법계공의 대표자가 공계공으로 바꿔서 계속 중개업을 하거나 또는 부계공이 시험 봐서 합격을 한 다음에 공계공으로 바꿔서 계속을 중개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종별 변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곡이 별도로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계곡이 갖고 있는 등록증을 반납을 하면서 다른 계공의 종류로 바꿔달라고 등록증을 바꿔서 계속 중개업을 하는 것을 종별 변경이라고 해석하셔도 될 거겠지요. 종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 예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칙은 종별 바꿀 때는 처음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그 등록 신청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처음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 중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 예를 들면 실무, 교육서류증, 사본 이런 것들은 다시 제출하지 않고 등록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지요. 그래야지만 다른 종류로 바꿔서 등록증을 바꿔주겠지요. 예. 근데 예외적으로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으로 종별 바꾸는 게 아니라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별 변경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계공입니다.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계공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즉 같은 시군구 지역에 있는 건물에서 그것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류를 바꿔서 계속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등록신청서라는 서식을 내는 게 아니라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재교부 신청서를 낼 때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계공으로 표시된 그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계공으로 표시된 등록증으로 바꿔주시겠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주는 게 바로 양가로서 3번 등록관청의 등록 처분입니다. 그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바로 등록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등록 신청한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이걸부터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자격 확인도 별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별표에 따라서 외우라는 뜻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외우세요 하라는 것은 별로 몇 개 안 돼요. 그런 것만 따로 외우면 돼요. 자,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을 한 그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한 자가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에, 법인이라면 법인의 대표자와 그밖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인지 요거를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할 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건, 외국 공인중개사건, 우리나라 법인이건 외국 법인이건 일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자격 확인하고서 바로 등록해주냐? 아니에요. 등록 요건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등록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 등록해줘야 한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네 가지에 해당하면 등록을 하면 안 되고 요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꼭 해주라 그 말인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등록해주지 말아야 되냐? 이거 박스에 네 개가 있으니 와 중요한가 보다.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외우지 마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기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어요. 지금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해주지 말아야 되지요. 두 번째, 등록 신청한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 전과자, 파산자 뭐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즉 결격사유자가 등록을 해달라고 신청했다면 등록해주지 말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보니까 등록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실무교육 안 받고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어요. 뭐 좀 봐달라고 하면서 안 돼요, 안 돼요.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등록 기준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배가 돼요. 이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개공이 등록을 신청했다면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소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공이 등록을 신청했다면 이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이중등록 제한, 이중수속 제한에 위반되니 이때는 등록을 거부해라, 해주지 말라 이거예요. 또한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더라도 등록해주지 말아야죠. 다른 법 하면 바로 이제 장완석법이 되는 거예요. 그 장완석법에 즉 건축법 시행령에 모든 건물은 요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은 건물에 대해서 뭐 철거 명령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마다 이 건물은 자기가 건물주에서 지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건물은 요런 용도로 사용되고 요 건물은 요런 용도로만 사용된다라고 다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중개사무 업무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용도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또는 일반 업무시설 요 둘 중에 하나만이 중개 업무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장완석법에 규정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얻었습니다라고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중개사무 용도로 쓸 수 없는 예를 들면 단독주택 건물, 아파트 건물 이런 건물로다가 중개사무소를 얻었다고 신청을 하면 이거는 장원석법이라는 다른 법 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을 해주지 말아야 되고 이 네 가지 전체에 해당되는 하나도 없다면 이때는 반드시 등록을 수리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수리해 주는데 등록해줬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등록 통지에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건축물 대장도 직접 확인해봐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 그러니까 법인이 등록 신청할 텐데요. 법인 등기부도 직접 확인해요. 등록 기준도 다 확인해요. 그런 다음에 다 확인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행합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했으면 공개공으로 등록을 해주는 것이고 법인이 등록 신청했다면 법개공으로 등록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동그라미 7일 요것만 외우세요. 7일 이내에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7일 동그라미하고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뭘 통지해 주라는 거예요? 등록 사실을 서면 통지하는 거예요. 등록 사실을 서면 통지하는 거지 7일 이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7일 이내 등록증 교부하면 틀리고 7일 이내 뭐 해주라는 거예요? 등록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7일이라는 날짜 기억해 두세요. 뭐 10일로 바꿔서 줄자를 잘하죠. 예. 요런 숫자 정도는 몇 개 외우는 거예요. 뭐 이 과목 다 어떻게 외웁니까? 외우는 거 몇 개 안 돼요. 예. 자, 근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등록 처분을 받은 즉시 중개업을 했어도 무등록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 등록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등록 후 아직 보험 가입하지도 않고 등록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되자마자 곧바로 중개업을 했다.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다만 등록 후 바로 중개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등록을 등록관청이 다시 취소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은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등록이 됐으면 그때서야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되면 그때서야 등록 통지 받으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법인이 등록이 되면 등록 통지 받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으니까 중개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는데요. 요거는 쉬었다가 할게요. 예.